자, 이번 강의는 이제 자기회로로 갑니다. 우리가 지금 앞 단원에서는 뭘 배웠습니까? 전기회로를 배웠죠? 전기회로에 대응되는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해가 좀 편하고요. 자, 이렇게 생긴 우리가 철심이라고도 하고 또 여기에 자속이 흐르는 통로다 그래서 자로라고도 해요. 자로. 응? 자, 이렇게 생긴 철심에다가 금속에다가 이렇게 전선을 감아보자는 거죠. 전선을 감아서 이거를 뭐 한 번 감는 것보다는 여러 번 감는 것이 더 힘을 받는다는 걸 우리 알고 있기 때문에 n번 감았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전류를 흐르게 하는 거죠. 여기에 전류를 이제 흐르게 하면 바로 여기 뭐가 생깁니까? 바로 여기에 자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자개가 발생한다. 그래서 이 자개에 의해서 이 철심, 이 금속에는 뭐가 흐르게 되냐면 자속이 흐른다 그렇죠. 파이는 우리가 자속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속. 자속이 이 자기회로 자로를 통해서 흐르게 되는데, 자, 이 녀석은 전기회로에서 그러면 이 자속은 뭐에 대응되는 개념일까요? 우리가 전기회로에서는 그 회로를 통해서 전류가 흐르죠. 전류. 자속은 전기회로에서는 전류에 어떤 대응되는 그런 개념이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좋죠. 여기에 자속이 흐르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발생하는 힘이 있다는 거죠. 이 자속을 발생시키는 어떤 그런 힘을 우리가 기자력, 자력이, 자속을 발생시키는 발생시킨다 그 얘기죠. 자속을 발생시키는 힘을, 여기에서도 힘, force, F를 따서 썼네요. 그래서 이 기자력은, 이 자로에서 자속을 발생시키는 근원을 우리가 기자력 F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전기회로로 한번 가봅시다. 역시 전기회로에서 이렇게 전압이 주어지고요. 거기에 저항이 이렇게 있을 때 그때 이 전류를 흐르게 한다는 건 뭡니까? 바로 여기에 기전력이 있어야, 그렇죠? 우리가 전압과 기전력을 엄밀하게 얘기해서는 조금 다른 개념이 있지만 보통 기전력을 E라고 썼죠. 근데 큰 틀에서는 기전력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회로를 통해서 전류가 흐르게 하는 힘을 우리가 기전력이라고 하고 V라고도 했죠. V라고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ohm의 법칙에 의해서 IR 이렇게 했다면 이 자기회로에서의 이 자속을 발생시키는 것은 바로 뭡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 전류와, 그쵸? 이걸 몇 번 감았냐에 의해서 그때 적절히 이 자개의 세기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바로 자속을 아무튼 발생하는 근원을 F라고 한다면 여기에서는 그 힘을 기자력이다 하겠다 그러죠. 자, 그러면 이 기자력 F는 여기에 지금 본 거와 같이 기자력이라고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몇 번 감았느냐, 그리고 여기에 전류를 얼마만큼 흐르느냐에 따라서 여기 자기의 세기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때 F를 NI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자, 왜 그런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먼저 이렇게 생긴 지금 것이 있을 때 여기에다가 작은 전류보다는 여기 좀 두껍죠? 두껍게 좀 표현해 봤는데 센 전류를 흐르게 되면 당연히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 자개의 세기도 커지고 더 많은 자속이 여기를 흐르게 되겠죠. I가 바로 이 기자력을 결정하는 요소가 되겠죠. 그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n번 감았다고 했는데 이렇게 몇 번 적게 감은 것보다는 많이 여기를 감게 되면, 그렇죠? 여기에 더 많은 자개가 발생하고요. 그 자개에 의해서 이쪽으로는 더 큰 자속이 얘보다는 흐르게 되겠죠. 그래서 이 기자력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이 전류와 몇 번 감았느냐, 이것이 바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바로 그때 이 기자력 F는 NI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 N번, 이건 횟수를 뜻하고 I는 암페어, 전류를 뜻하죠. 그래서 그래서 여기에서도 암페어 턴을 쓰는구나. 그렇죠? 턴은 횟수, 암페어는 전류의 크기죠. 그래서 기자력은 NI, 암페어 턴이 단위가 된다 그 얘기죠. 자, 이번에는 이제 자기 저항을 따져보는데요. 자, 우리가 전기회로에서도 지금 기전력이 있어야 뭔가 전류가 흐르고 그 안에는 이런 저항 성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자기회로에서도 기전력에 대응되는 기자력 F를 지금 봤다면 또
이 전류에 해당되는 녀석이 자속이었죠. 전류에 해당되는 녀석이 자기회로에서는 자속이었고, 자속. 그리고 이제, 여기에 저항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자기저항을 한번 공부해보자. 그 얘기라고. 자기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이쪽에서 자속이 통과하기 어려운 정도. 그렇죠? 우리가 전기회로에서의 저항 R이라고 하는 것도 전류 I를 통과하기 어렵게 하는 정도를 우리가 저항이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러듯이 여기 자기회로에서도 자기저항은 이 전류에 대응되는 개념, 즉 자속이죠. 자속을 통하기 어려운 정도라고 하고 이 녀석과 구분하기 위해서 역시 R이라고 저항이니까 R이라고 쓰긴 하지만 마그네트에 M을 따서 자기저항. 근데 우리가 충분히 구분될 때는 그냥 R이라고 쓰기도 해요. 이것이 자기회로에서의 저항이구나 라는 것이 명백할 때는 그냥 이것도 R이라고 쓰긴 해요. 아무튼 여기에서 자기저항은 우리가 R암이라고 쓴다고 하면 이 자기저항을 우리가 결정하는 요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 먼저 이렇게 생겨있던 처음 요거에 비해서 이 철심 있죠? 요 녀석 자로의 길이를 막 길게 쭉 이렇게 긴 걸 가져다가 한번 해봤어요. 그러면 이렇게 짧은 길을 얘가 통과하는 게 쉽겠어요? 즉 여기 통해서 이쪽으로 오는 게 쉽겠어? 먼 길을 돌아오는 게 쉽겠어요? 당연히 먼 길을 가는 것이 더 어렵죠. 더 힘이 들지. 그러니까 이 녀석을 더 힘들게 해. 응? 그래서 이걸 우리가 자로의 길이라고 하는데, 자, 요 길이, 자로의 길이가 짧을 때와 이 자로의 길이가 길 때, 그쵸? 자로의 길이가 길 때 더 이 녀석을 통과하기 어렵게 하기 때문에, 즉 자기저항을 더 크게 하는 거죠. 그게 뭡니까? 자로의 길이가 길면 저항 성분, 자기저항 성분이 더 커진다. 뭡니까? 비례한다는 얘기죠. 비례. 자기저항은 바로 자로의 길이에 비례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직관적으로도 이건 알 수 있죠. 우리가 반드시 뭐 실험을 해야 되나? 그렇지 않죠. 직관적으로 이 길이가 길면 얘가 더 통과하기가 힘들어. 그쵸? 길면 즉 저항 성분이 더 커진다. 비례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래서 자, 이 녀석 하나 갖다 써놓고요. 자기저항은 자로의 길이에 일단 비례하고, 그 다음엔 또 어떤 것이 이 자기저항을 결정하는 요소가 될까 하고 봤더니, 여기 요 녀석 보이나요? 이 녀석의 두께를 좀 줄여가지고, 그쵸? 이 어떤 자로의 요 녀석의 단면적을 우리가 A라고 하죠. 단면적 A를 이렇게 길이를 줄여가지고 얘보다는 폭을 줄여서 이 단면적을 줄여봤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이 자속이 여기는 넓으니까 잘 통과하지만 이 녀석은 좁으니까 자속이 통과하기 어렵겠죠. 그치? 자속이 통과하기 어렵다는 건 뭡니까? 저항이 커진다는 얘기죠. 그치? 그리고 이거는 지금 면적은 작아졌을 때 저항은 커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뭡니까? 반비례하죠. 크면 얘는 작아져. 반대로 된다. 그 얘기야. 이 면적에 대해서는 반비례한다. 어떻게 써요? 바로 A분의 1에 비례한다. 또는 이렇게 쓰면 A에 반비례한다. 이렇게 해석한다고 그랬죠. 이 자로의 면적에는 반비례하는구나 해서 또 요 성질을 하나 더 얻어냈고요. 그 다음은 또 뭘 생각할 수 있냐면, 자, 이 녀석 얘를 뭘로 쓰냐에 따라서, 그쵸? 이 물질은 이걸 우리가 투자율 그랬죠? 투자율 자속이 통과하는 비율 뜻했죠. 뮤. 그러면 이거를 이제 다른 물질을 써서 이렇게 했다고 하면 투자율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죠. 다르죠. 다른 물질을 쓰면 투자율이 달라져. 똑같은 어떤 면적이라든가, 그렇죠? 똑같은 길이를 썼을 때 이 녀석을 어떤 물질을 쓰느냐에 따라서 투자율이 더 커지면 어떻게 될까요? 투자율이 커진다는 것은 투자율이 커진다는 것은 자속을 잘 통과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저항은 작아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치? 자, 투자율이 커지면 자속을 잘 통과시키는 율이니까 커지면 얘가 잘 통과한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저항은 작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투자율하고도 반비례하겠죠. 반비례. 그렇죠? 반비례. 그래서 투자율과 반비례한다. 그래서 뮤분의 1과 비례한다. 뮤와 반비례한다. 이렇게 해서
또 요 녀석의 어떤 성질을 하나 또 얻어냈죠. 이렇게 해서 자기저항은 요 세 가지의 어떤 성분의 자로의 길이와 면적과 투자율의 영향을 받으니까 이걸 한꺼번에 이제 한번 써보자는 거죠. 이 세 가지 영향을 받으니까 이걸 한꺼번에 쓰면, 즉 자로의 길이에 비례했죠. 그렇지? 비례했고, 그 다음에 단면적에는 이 저항은 반비례했고, 그렇죠? 그 다음에 투자율에도 얘가 반비례했기 때문에, 자, 비례한다 분자에 갖다 쓰고, 그 다음에 반비례한다 분모에 갖다 쓰면 되죠. 그래서 바로 자기 저항은 L에는 비례하고 투자율과 단면적에는 반비례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해서 우리가 자기 저항을 표현한다 그 얘기죠. 그리고 이때의 단위는 이제 암페어 턴 퍼 웨버 이렇게 되고요. 이게 나오게 된 건 뒤에 한 번 더 나오니까 아무튼 이게 단위가 되는데 이거 기억을 해둬야 돼요. 그리고 이 녀석을 또 우리가 여기 헨리의 마이너스 1제곱 이렇게도 단위를 쓰고, 이걸 읽을 때는 얘를 퍼미언스라고 읽는데요. 단위도 상당히 여기에서는 중요하다. 단위. 그러면 이 녀석은 이제 뒤에 나오니까 다시 한번 보기로 하고요. 이 퍼미언스는 어떻게 나온 거냐면 이 식을 그대로 해석한 거예요. 우리가 이 식. 얘는 mu a분의 l이라고 했을 때 l은 뭡니까? 길이죠. 길이. 자로의 길이. 그러니까 얘는 미터가 되고요. 미터. 그 다음에 mu는 우리가 앞에서 투자율 봤죠. 투자율의 단위는 헨리 퍼 미터, 즉 헨리를 여기 미터로 나눈 것이 바로 투자율의 단위였고, 그 다음에 얘는 면적은 뭡니까? 면적은 제곱미터 이렇게 됐죠. 그래서 그 녀석을 한꺼번에 이렇게 써보면, 이 녀석을 한꺼번에 써보면 헨리 퍼 미터, 그 다음에 얘는 미터 제곱, 그 다음 미터 이렇게 되니까 요거 하나 약분돼 버리죠. 없어지고. 그 다음에 여기 m하고 미터하고 또 약분돼 버리니까 남는 것이 h분의 1, 헨리분의 1 이렇게 되고, 이 녀석을 헨리의 마이너스 1제곱 이렇게도 쓰고, 그리고 읽을 때는 퍼미언스다 이렇게 읽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제 공부하기 위해서요. 또 우리 전기회로에서의 저항과 한번 비교를 해보면, 전기회로에서의 저항은 얘는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라고 했었고, 그리고 이 도체의 역시 얘도 길이에 비례하네. 똑같네요. 그치? 한번 써볼까요? 지금 자기 저항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이 뭐냐면 mu a분의 l이었어요. 오호, 보니까 이 전기 저항에서도 길이에 비례했고 단면적에 반비례했고 똑같네요. 그치? 똑같고, 근데 여기에서는 로라고 하는 걸 썼었죠. 로가 뭐였습니까? 로는 우리가 고유 저항이라고 했고, 단면적 1제곱미터당 갖는 저항값을 뜻해서 이렇게 우리가 전기 회로에서의 저항은 로 a분의 l이었고요. 사실 우리가 K라고 하는 값도 쓰는데요. K는 도전율이다 이렇게도 얘기하고, 도전율은 우리가 이 고유저항분의 1 이렇게도 정의하기도 해요. 그러면 이 녀석은 이 로하고 K는 서로 역수관계이기 때문에 얘는 K의 A분의 L 이렇게도 표현해요. 얘를 도전율. 그렇다면 얘랑 꼴이 똑같다는 얘기지 사실상. 그렇죠? 아무튼 이렇게 해서 우리 전기저항에서의 이 저항이 고유저항과 단면적분의 길이였다면 자기저항에서도 단면적분의 길이 같이 연관지어서 외워야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투자율 이거는 자석을 잘 통과하는 거기 때문에 저항과는 반비례하는 거고, 얘는 고유저항이기 때문에 저항과 비례했었다. 이걸 기억을 해야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 단원에서는 기자력과 지금 자속, 자기저항 이런 것들을 살펴봤는데요. 자, 기자력은 뭐하고 연관지어서 생각하면 좋다? 바로 기전력. 기전력이 여기 IR 이렇게 됐죠. 그러듯이 여기에서도 이 녀석 자계를 우리가 발생시키는 그 힘을 기자력이라고 하는데, 그 녀석은 전류의 크기와 몇 번 감았느냐에 영향을 받는다. F는 NI구나. 그래서 거기에 자속이 흐르게 되고 자속에 대응되는 개념이 전류구나. 그래서 우리 이제 자기저항도 알고 싶은데, 자기저항은 역시 이 속에 자속을 통과시키기 어려운 정도를 나타내는 값으로서 뭐였습니까? 이 자로의 길이에 비례했고, 단면적이 크면 잘 흐르니까 저항은 작아지죠. 그래서 단면적에는 반비례했고, 또 투자율, 자석을 잘 통과시키는 비율이니까 저항은 그거에 역시 반비례하기 때문에
요 세 녀석을 가져다가 한꺼번에 쓴 거죠. 비례하는 건 분자에, 반비례하는 건 분모에 써서 이것이 자기저항의 어떤 요소들, 미우 A분의 L이구나. 그리고 단위는 암페어 턴 퍼 웨버가 되는데 이건 뒤에 나와요. 다음 강의에서 나오니까 한번 다시 또 그때 보기로 하고, 자, 이 녀석을 그대로 단위를 풀어보니까 헨리의 마이너스 1제곱이었고 이건 퍼미언스라고 읽는다. 여기까지 이번 강의에서 살펴봤어요. 자, 다음 강의에서 또 보도록 합시다.